정말 빠르게 대회 영상이 올라와요. 뭐 뛰면서 편집한다. 한동안 안 보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너무 잘하는 분의 800km씩 달리고 하니까. 저는 빅팬입니다. 갑자기 어필하기. 아니요, 저도 팬이에요. 네, 그때 결심했다. 다시는 숫자에 매몰되어 내가 왜 달리는지를 잊지 말자고. 러닝은 기록의 운동 같지만 사실은 반복의 운동이다. 꾸준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 돌아오는 능력이다. 삶의 동사를 발견하고 익히는 몸의 도서관. 몸서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겹겹이 탐구하는 이금희 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수련하는 이금희 짱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리는 책임관 우공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달리기를 읽다. 달리기를 읽다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한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우공님은 잘 안 지낸 것 같은데요. 왜요? 왜? 잘 지냈습니다. 컨디션이 괜찮으신가요? 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우공님이 최근에 엄청난 달리기를 또 하고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말이에요. 치일이 됐지만 제가 최근에 그 50km를 달리는 개인 와. 뭐 약간 상반기 목표를 음. 실행을 해가지고 뭐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지만 뭐 여러 가지로 뭐 보급도 조금 잘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페이스는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다 달려가지고 목표를 잘 달성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박수를 한번 좀 박수. 칠까요? 네? 네, 와,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50km를 달리죠? 진짜. 혹시 왜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목표가 100km를 달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한 번 정도는 중간에 50km를 뛰어봐야겠다. 그래야 내가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중단하든지 아니면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지만 한번 뛰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뛴 거예요. 사실 50km를 뛸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막무가내로 뛰어봤습니다. 혹시 그럼 좀 가늠하는데 도움이 됐나요? 네,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애매하다.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하면 좀 되겠다. 네, 좀 더 연습을 해야, 그러니까 몸이 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잘, 뛰는,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잘 뛰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뭔가 잘 먹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회복도 잘 해야지, 또 그 다음에 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공부가 되기도 했어요. 풀코스와는 어떻게 달랐어요? 그때 뭔가 달랐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는 이제 뭐, 같기도 하고 다른 것도 있었는데, 가장 달랐던 거는, 42km 이상을 뛰어야 되는 게 가장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제, 나름 풀코스 뛸 때, 이제 보급 좀 시간들을 이제 자기 몸에 맞게 짜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50K를 짰더니, 되게 빨리 뭔가 소진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중간에 뭔가를 일부러 먹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도, 그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풀코스 타이밍이 아니었고, 뭔가 제 몸 상태에서 좀 더 빨라야 되는 타이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한 단계 도약한 네? 것 같은 그런 진짜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리가요. 네. 그리고 지난 5월에 저희가 첫 번째 책으로 코로만 숨쉬기라는 책을 소개했었는데 주변에서 혹시 어떤 반응이나 피드백 같은 게 있었나요? 아직 팟캐스트를 들었다는 사람은 저는 만나진 못했는데 주변에 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영상을 본 친구가 왜 너만 누워있냐? 왜 너만 자냐? 막 이런 피드백을 받긴 했습니다. 네. 우리의 책 큐레이터님이니까 아주 귀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제대로 모셔야 되거든요. 너무 편안하긴 한데요. 의자의 구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아이고. 그리고 달리기를 읽다를 듣고 저희 몸서간 팟캐스트에 정말 귀한 댓글들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감사한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와, 박수 칠 일이 많네. 와. 네, 그러니까요. 짱돌님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유튜브에서는, 부산 YJ1056님이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팟빵에서는 슬기999님이 느긋한 아침을 먹으며 들었습니다. 좋은 대화 감사합니다. 또 들으러 올게요. 라고 해요. 하셨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산 YJ님은 왠지 이 코로만 숨쉬기의 배경이 부산이잖아요. 그냥 제 추측인데 그게 반가워서 또 남기시지 않았을까. 그랬을 그럴 수 있겠네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슬기999님은 왠지 저희가 아는 분인 것 같지만 전주에 저는- 계시는 아, 네, 그렇게 하니까 왠지 힌트가 될 것 네네네네. 같고요. 너무 그리고 저희의 이제 대화가 막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아침을 드시면서 좀 천천히 즐기기에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댓글을 많이 얘기는 안 했는데 많이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몸서관의 이야기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몸서관 팟캐스트를 응원해주세요. 몸서관은 먹기, 달리기, 읽기 등 다양한 삶의 동사를 모으고 엮어 사람들이 직접 발견하고 경험하며 함께 움직이는 몸의 도서관입니다. 몸서관은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여유롭고 유연한 삶, 또 몸과 마음이 균형 잡히고 통합된 삶, 그리고 다른 존재와의 연결을 깨닫고 존중하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네, 몸서관 유튜브 채널과 듣고 계신 팟캐스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주시는 댓글은 팟캐스트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몸서관에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몸서관@gmail.com momseo@gwan@gmail.com으로 메일을 부탁드립니다. 몸서관에 광고도 받고 있어요. 몸서관이 생각하는 건강한 삶을 위한 서비스나 제품을 홍보하고 싶다면 몸서관 팟캐스트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연락 많이 주세요. 잘해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달리기를 읽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공, 오늘 달리기를 읽다 두 번째 책과 테마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테마는 루틴, 달리기라는 조금 오. 뭔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았어요. 어. 이 책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테마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이제 달리기의 기쁨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뛰다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고민도 들기도 하고 몸이 이제 부상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달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고, 이 책에서 여러 가지가 되게 장점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루틴이라는 것, 반복이라는 거를 잘 설명해주는 책인 것 같아가지고 아까 약간 재밌게 테마를 정해봤습니다. 혹시 두 분은 달리기 직전에 반복해서 뭔가 하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좀 강박적으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요. 제가 사실 잠부상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냥 오래 달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하기 전에 후에 열심히 마사지랑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 장요근과 장골근, 그리고 이 허벅지의 대퇴직근, 외측광근, 내측광근 이런 뭐라는 거지? 근육들을 폼롤러와 또 그 장요근 마사지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아주 열심히 풀어주고, 그리고 스트레칭도 되게 저만의 루틴이 있어서 역시 루틴 그것대로 이제 플로우를 수행하고 꼭 달립니다. 와, 되게 뭔가 체계적이고 여러 전문적이네요. 부위를 그죠? 네, 여러 부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짱돌님은요? 저도 스트레칭을 꼬박꼬박 해주고요. 달리기 직전에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여름에는 이미 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몸을 그렇게 꼼꼼하게 풀어주진 않고요. 열을 올린다거나. 겨울에는 그런데 좀 동적인 스트레칭을 위주로 해서 몸에 꼭 열을 올려서 띄워주는 편이고, 사실 저는 달리기 직전보다 직후에 하는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많은데, 스트레칭도 물론 꼭 해주고, 냉온에 그 리커버리 사우나를 좀 좋아해서 그렇게 해주는 편이기도 하고, 최근에 저희 파트너가 그 폴리오 마사지기를 샀어요. 이 종아리랑 발 마사지까지 해주는? 제가 그거를 파트너 대신에 제가 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오, 되게 부럽네요. 뭔가 인스타 스토리로 올리신 적 있지 않나요? 네, 이렇게. 그거를 해주니까 산 뛰고 트레일 러닝 하고 나서 종아리가 특히 그 피로가 많이 쌓이잖아요. 기계가 주물러 주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우공도 궁금하네요. 아니, 저도 근데 되게 비슷해가지고 약간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뛰기 전에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동적 스트레칭을 하죠. 근데 저도 여름이니까 너무 더우니까 많이 풀진 않고요. 그냥 몸 전체를 한 번씩 이렇게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것 같고, 당연히 겨울에는 훨씬 길게 해요. 부상의 위험이 높다고 많이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끝나고 나서는 역시나 이제 정적 스트레칭을 해주긴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하나 더 늘리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는 게 찬물에 들어가는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좀 준비해보고 있어요. 아. 네, 집에 이제 이동식 욕조를 갖다가 오, 놓고 너무 좋다. 거기다가 얼음들을 좀 띄워놓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완전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저랑 겸님이 7월 달쯤에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이스베스를 또 하고 왔었잖아요. 네, 그 효과가 정말 있기 때문에 우공을 꼭 초대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소문이 자자한 네. 꼭 얼음이 가도록 담긴 곳에 네. 입수. 뭐 이제 얼음은 있고 제가 못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할 책은 아마 러너라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이제 러너 인바 유문진님의 신간인 당신도 러너다는 책입니다. 아, 네, 책이 앞에 저희 앞에 네, 모셔놨죠. 이제 네. 모셔놨습니다. 네. 모실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달리기 시작할 때 뭐 유튜브로 여러 개를 많이 본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러너 인바님의 그 유튜브였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러너에게는 되게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뭐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도 자주 보게 됐는데, 왜냐면 정말 빠르게 본인이 참가한 대회 영상이 올라와요. 오늘 오전에 뛰었는데 뭐 오후에 올라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말씀하시기로는 뭐 뛰면서 편집한다라고도 얘기하시던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게 올려주시는 분이라서 정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시작하는 러너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몸서관의 동사가 내딛다. 네.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지금 막 달리기를 시작하는 달리기로 내딛는 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 뛰고 계신 분들도 이 책에서 여러 가지로 막 상담도 해주시잖아요. 아, 내가 뭐 어느 정도를 뛰고 있는데 왜 기록이 안 늘까요? 혹은 부상이라든지 이런 꼼꼼한 이야기도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달리기에 대해서 풍부한 이제 콘텐츠가 있는 책이라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더 신중하게 더 체계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면서 달리기를 접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강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사실 뛰면서 저는 러너 인바님을 볼 수가 없죠. 네. 바람처럼. 그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반환점에서 먼저 뛰어오시기 때문에 반대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저는 실제로 봤어요. 아, 저는 약간 신화 같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저희 끝나고 한번 봤잖아요. 아, 서울 그쵸, 하프 그쵸, 마라톤 맞습니다. 때. 아. 네. 그쵸. 끝나고 이렇게 앞에 있는 네. 뭔가 약간 범접하기 어려운 아. 사인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저희는 막 마친 후였는데 이미 모든 뭐 스트레칭도 다 하고 홀가분해지신 상태로 이제 귀가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이미 네. 편집도 끝내신 거 아닐까요? 그럴 근데?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저에게는 이제 대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은 책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혹시 두 분은 책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경주에 며칠 전에 여행을 좀 다녀와서 쉬러 간 동안에 좀 책을 읽었는데요. 책을 읽는 동안 되게 달리러 나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초보자들을 위한 정보성 콘텐츠나 아니면 조언 같은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책 앞뒤로 러너인바님의 달리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경험을 되게 진솔하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 나도 약간 지금 신발끈 묶고 달리러 나가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달리기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튜브를 정말 빠르게 그리고 되게 꾸준하게 올리시는 분이잖아요. 영상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채널에 영상 개수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올리시는데도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계속 남아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책에서도 물론 이제 뭐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좀 다루는 게 비슷한 것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정리되어 있어서 좀 더 읽기 쉽게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도 책에 있어서 도대체 인바님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겸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러닝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의 책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러닝 책이라고 해도 다 뭔가 러닝을 둘러싼 뭐 삶을 얘기하거나
뭐 역사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인류학적으로 뭘 서술하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정말 러닝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 책이어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러닝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스포츠 선수보다 러닝을 더 사랑하는 마라톤 선수보다도.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생활 러너, 마스터즈 러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또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죠, 러닝을.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게 이 책과 저자의 매력이고 그래서 또 뾰족하고 깊게 러닝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러너 인바님의 영상을 한동안 안 보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유튜브에서 관심 없음으로 해놓기도 했어요. 와. 알고리즘을 많이 안 뜨게 하려고. 왜냐하면 너무 잘하는 분의 그 모습을 막 800km씩 달리고 하니까 바뀌었네요. 요즘에는 700으로 600 계속 내려가죠. 정도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보고 있으면 아,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너무 잘하고 많이 뛰고 또 오래 달리고 이런 분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위축되고 그런 게 있어서 한동안 안 보려고 초반에는 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열심히 보고 워낙에 좋은 이야기들이 또 많이 올라오니까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잠깐 러너인바님이 서운할 뻔했네요. 왜요? 계속 안 보려고 했던 거. 네. 저는 빅팬입니다. 갑자기 어필하기. 아니요, 저도 팬이에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또 역시나 세 개의 키워드로 이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모르는 걸 모른다라는 이제 사실 키워드 치고는 너무 긴데 그런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거의 뭐 달리기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2장, 3장은 이제 막 시작한 러너가 아까 내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장들로 되어 있고 4장이랑 5장은 달리기가 조금 더 친숙해진 러너가 자기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난 뭘 해야 하지를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6장은 마라톤 대회 신청부터 회복까지 다 이렇게 A부터 Z까지를 다 설명해 주는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장과 7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너인바님의 뭐 달리기 철학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고, 근데 아까 이제 겹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곳에도 약간 개인의 사생활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하나도 알 수 그죠. 없어요. 그거 되게 좀 특이하다. 네. 네, 좀 이런 게 있을 정도로 달리기에 집중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달리기 경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자신이 처음에 자기도 좀 무모했었고, 그리고 자기도 약간 너무 하기 싫어 이런 이제 구체적인 경험들도 나와 있어가지고 읽는 사람한테 되게 공감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읽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러너인바님은 생각하지 못하시는 저의 이제 뭔가 허술함, 막 달리기를 이제 대충 시작하고 뭐 대충 뛰었던 제가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불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해당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약간 부끄럽게 읽기도 했어요. 네. 뭔지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왜 이불킥을 했지? 아니 뭐 예를 들면 이제 시작하는 러너한테 제안하는 것 중에 뭐 1분 뛰고 1분 걷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냅다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안 다친 게 다행이고 혹은 그때 달리기는 나랑 맞지 않아 하고 이탈하지 않는 게 정말 다행일 정도로 약간 무모하게 뛰었던 게 좀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게 뛰어졌기 때문에 뛰신 걸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었는데, 그래도 약간 이제 지금만 생각하면은 약간 아찔하죠. 내가 이 좋은 거를 그때 조금 대충 뛰어가지고, 거의 맞이하지 못할 뻔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아찔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3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뭔가 질문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러너인바님이 이제 막 새벽같이 같이 뛰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니까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셨는지 그 중에 탑 10만 뽑아가지고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데 저도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러너들에게 정말 모든 걸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여진 책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각자가 모르고 있는 것도 한번 다시 짚어주는,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르는 상태를 조금 더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궁금했던 건 지금 말고 이제 막 러닝을 시작했을 때 본인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어떤 궁금한 점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질문 중에 5km, 10km, 하프, 풀코스는 언제 도전하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저도 되게 궁금했었던 건데, 왜냐하면
저를 달리기로 이끌어줬던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대회를 나가기로 했는데 저는 그게 첫 번째 대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이미 달리기를 저보다 한 1년 정도는 더 먼저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미 10km 대회도 나갔었고 하프 대회도 이미 나갔었고 그리고 심지어 두 분은 풀코스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을 달릴 수 있는지를 막 감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10km를 도전해야 되나? 하프를 나갈 수 있나? 뭐 아무런 기준이 없어서 계속 친구들한테 나 어디 나갈 수 있을까? 나 10km는 뛸 수 있을까? 하프는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물어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임마님이 되게 명확하게 대회 거리의 5배를 주간 러닝 거리로 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읽으면서 좀 빡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럼 40km인데, 주에 200km를 그래서 800km를 뛰시는 거구나. 소화를 해야 대회를 나갈 수 있다면 저는 사실 이번에 베를린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것도 저것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죠. 꼭 이대로 해야 한다기보다는 기준점이 필요할 텐데 하나의 음. 기준점을 좀 제한하는 느낌? 그런 식으로 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겸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궁금한 게 엄청 많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내 저는 계속 유지되는 그 질문은 이 책에 나오는 챕터 이름이죠. 무릎 안 아프게 뛰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원래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무릎이 이미 안 좋은 상태로 그 달리기를 시작했다 보니까 늘 약간 공포처럼 두려움이 있었어서 그리고 처음 이렇게 조금 달려봤을 때 통증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걸 안 아프게 뛸 수 있을까? 이런 게 늘 궁금했고 이 책에서도 얘기하듯이 어떤 엉덩이나 그런 다른 근육의 힘으로 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서 그런 게 제일 궁금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그 방법들을 좀 터득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같이 저는 많이 뛰었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어떤 날에 너무 가볍게 뛰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뛰고 나서 협이, 조금 무릎이 안 좋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오래 같이 뛰어야 되는데, 저거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별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본인이 계속 조금씩 뭔가 방법을 찾고 있다,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는 반가운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고민들도 하면서 풀 수 있다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무릎이 아프신 분들. 역시 몸서가는 대단하군요. 그렇죠. 혹시 우공도 좀 궁금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나요? 저도 정말 짱돌이랑 비슷했는데 언제 풀코스를 뛸 수 있지가 저는 처음부터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마라톤 하면 풀코스를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뛸 수 있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 보면 뭐 주당 5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는 그렇구나 저는 끄덕거리게 됐지만 당시에는 내가 10km를 뭐 예를 들면 1시간 안에 들어와. 그러면 풀코스를 뛸 수 있나? 이거에 4배를 뛰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 기준이 없었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도전은 전부 다 무모한 도전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하긴 했던 거죠. 왜냐면 첫 마라톤을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아까 처음에 첫 달리기도 얘기했지만 우공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의 그걸 또 나름대로 쌓아왔기 때문에 결국 그래도 완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때 물론 이제 완주 후에 죽을 뻔했죠. 옆에서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보았던 네. 되게 그런 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소한 것들은 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겠지 싶었는데 풀코스는 최종 목표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뛸 수 있지? 계속 뛰면서도 그런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이 기준은 임반님이 세워주신 기준은 약간 풀코스를 뛰고 나서도 되게 일상에 금방 복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게 만드는 기준이 이 정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네. 저희가 풀코스 뛰고 또 뛰어야 되는데 회복도 잘해야 하니까 그런 아마 포석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가져온 두 번째 키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루틴이에요. 정말 책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루틴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달리기가 일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뭔가 애써서 뛰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일상에서의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달리기를 계속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강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처음 달리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그냥 5분만 반복해서 뛰어라. 뭔가 되게 길게 뛰려고 하지 말고 5분만 반복해서 뛰면은 결국은 그게 쌓여서 풀마라톤을 뛸 수 있다. 아까 저 같은 사람 풀마라톤 언제 뛸 수 있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에게는 5분씩 반복하는 게 그게 루틴이 되면은 풀마라톤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조금 달리기를 잘 하고 계셔가지고 뭔가 난 약간 요즘에 좀 지루한데,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이런 러너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만 더 뛰어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딱 한 번 더, 딱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도 재밌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뛰는 것도 습관처럼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나가서 뛰어.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 제안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 몸도 너무 다양하지만 그 몸이 놓여져 있는 사회적인 조건, 뭐 개인의 조건도 너무 다르잖아요. 뭐 누구는 직장인인데 뭐 밤에만 일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막 9 to 6를 지키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계속 뛸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자신의 조건에 맞춰서 이제 뛰라고 하시는 건데, 이제 그것도 자신의 루틴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읽는 제게는 도움이 됐고, 저는 지금 백수지만 그전에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 직장인인데 임반님이 제안해준 정도 나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좋은 제안들을 잘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의외였던 게, 아까 왜 저희가 뭐 1000km니 800km니 이런 얘기 했는데, 러너 임반님 한 달에 그 정도 뛴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조금씩 줄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빈틈없는 일상을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맞춘 대로 뭔가 내가 정해진 대로 할 줄 알았는데, 책 읽다 보면은 되게 유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결국은 본인이 계속 이렇게 길게 뛸 수 있었던 것도 루틴을 너무 이렇게 빡세게만 한 건 아니고 유연하게 중요했기 때문에 뛰셨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루틴을 가져왔는데요. 혹시 두 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달리기를 계속 잘하기 위해서, 혹은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뭔가 훈련 루틴, 달리기 루틴이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첫 풀코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리를 점점 더 늘리고 있거든요. 한 달에 뛰어야 하는 마일리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채우면서 재미를 좀 느끼고 있는데, 예전에는 약간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거리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시간을 빈틈없이 써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챌린징하게 이렇게 도전해보면서 채워나가는 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삶 자체도 웨이트 중심으로 운동을 하다가 러닝 중심으로 운동이 좀 변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막 이걸 너무 강박적으로 막 이걸 안 채우면 나는 이제 러너로서 실격이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무리해서 이 오늘의 거리를 모두 채우기 위해서 막 20km 부족한데 20km 지금 몸이 안 좋아. 그럼 20km를 다 뛰진 않아요. 오히려 마일리지를 채우려면 내 하루하루의 컨디션이 되게 중요하고,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엄청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에 되게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강박적으로 지키려고 한 것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허물고 있는 게 저의 요즘에 어떤 시도하는 루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편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걸 연습하고 있고, 전에는 그 특정한 어떤 시각, 아침에 몇 시에 달린다, 그리고 어떤 일주일에 저만의 그런 뭐 빵런 한 번, LSD 한 번, 뭐 이지런 두세 번,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늘 지키면서 하려고 했고, 월 마일리지를 200km 내외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그건 트레이닝이죠. 훈련인데 내가 그런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최근에 받아들이고 있고, 그 제가 학교도 다시 다니고 그렇죠. 막 학업도 하고 또 일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약간 회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올 초에 특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리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은 현재 내 시기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요즘 나는 생활 러너의 시기다.
그러면은 가능한 시간이나 또 체력이나 또 사실 달리기 일 학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사회적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럼 그 안에서 어느 때든 틈이 나면은 그냥 편안하게 하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연습이 필요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잘 달리고 계신 두 분은 그래서 뭔가 다른 패턴이나 약간 여유 같은 것도 잘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얘기로 들었고요. 저는 루틴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 다닐 때는 진짜 약간 야근 안 할 때 뛴다. 뭐 주말에 그냥 시간 되면 뛴다. 이런 식으로 뛰었던 것 같고 훈련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월에 마일리지 얼마나 채운다? 이런 것도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뛰어야 될 수 있을 때 뛴다.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시간 되면 뛴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때그때마다는 반복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녁에만 뛰는 달이 있고 혹은 낮에만 뛰는 달이 있기도 하고 이랬어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찾다가 제가 최근에 도전한 것도 지금 겸님이 얘기한 거 되게 비슷해요. 겹이 얘기한 거랑 그러니까는 중간에 좀 시간이 날 때 좀 뛰고 뭔가 강박적으로 뛰지 말자.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렇죠. 일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전원인바님도 책에서 이제 본인도 뭔가 오늘은 쉬고 싶은데 그럼 그냥 쉰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너무 힘들 때도 달리기 약간 지쳤을 때도 뭐 걷다가 뛰고 싶으면 뛴다 이런 얘기를 에피소드로 좀 쓰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방식이 이래서 제안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좀 그런 걸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유연해지면 이를테면 뭐 우리가 대회를 뭐 가을에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한 몇 주 전부터는 진짜 또 트레이닝 모드로 바꾸고 또 그거에 맞게 삶도 어느 정도 뭔가 구성을 재편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가는 방식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지금 뛰고 계신 분들은 각자가 아마 그런 식의 자신만의 방법, 자신만의 시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키워드는 정말 이 책을 읽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키워드입니다. 위안이라는 키워드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이 책을 이제 제가 읽어야겠어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러너 인바님의 모든 걸 흡수할 거야. 나는 약간 과한 욕심으로 좀 고르기도 했고 너무 궁금하긴 했어요. 저렇게 많이 뛰는 분이 저렇게 성실한 분이 어떻게 달리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궁금해서 이제 골랐던 거긴 한데 근데 당연히 그런 배운 게 있어요. 평소에 몰랐던 것들을 배운 게 있는데 그래서 저의 고민도 좀 풀기도 하고, 너무 강박을 갖지 말자든지, 혹은 이렇게 훈련을 해야 한다든지. 근데 뭔가 약간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그러니까 울컥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꾸준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 돌아오는 능력이다. 이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쩌다 보면 바빠가지고 한 3일, 4일을 못 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난 이번 주 훈련은 망했구나. 뭐 내 달리기는 끝났나? 뭐 이런 식의 과한 생각도 하는데 그때 그냥 살짝금 뛰어. 다시 뛰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막 어떤 때는 너무 의욕이 과해가지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번 주는 뭐 첫날에는 뭐 하고 둘째 날에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또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죠. 그러면 또 나는 또 계획대로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그냥 그럼 걔 못한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묘하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부담감들을 조금 많이 덜게 돼가지고 저한테는 이 책이 나한테 왜 위안을 주지? 이런 생각으로 좀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 긴 슬럼프가 올 수도 있겠다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가끔 하는데 아직은 아닌데 근데 이때 좀 더 여유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제 몸이 늙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뭔가 뭐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때도 그럼 그때 맞춰서 뛰면 되지. 어쨌든 다시 뛰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어느 정도로 뛰고 있다를 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해준 책이었어요. 되게 오공의 말을 듣다 보니까 최근에 인바님께서 올렸던 영상 중에 그 러닝 참견이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민을 보내주신 분이랑 같이 달리면서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코너인데 그 러닝 경력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뛰셨냐, 지금까지 얼마 정도 뛰셨냐. 근데 한 분이 되게 고민하시면서 트레이닝 훈련을 본격적으로 한 건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뭐 사실 그 6년 전에도 뭐 가끔씩 뛰긴 했다. 인바님이 되게 듣더니, 그럼 혹시 그렇게 뛰셨을 때는 어느 정도 뛰셨냐?
여쭤보니까 그분이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뭐 한 번 이렇게 뛰셨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임마님이 그러면 그것도 경력에 쳐야 된다는 어,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약간 음. 조금 다른 맥락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책 제목처럼 그냥 되게 가끔씩 뛰더라도 음, 당신도 러너라는 말을 계속 음.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위안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우공이 좀 위안이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요? 음. 아, 저도 사람이다. 강박이 있다. 아. 네. 그리고 자주 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여유 있는 주간도 있는데, 근데 어떤 주간에는 약간, 뭔가 잘못되고 있나? 뭔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데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달리기가 생각보다 속 시끄럽게 하는 스포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공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짱돌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더 잘하려고 그 잘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잘 오래 하고 싶다 보니까 계속 내면의 그런 어려움, 스트레스, 또 괴로움 이런 걸 계속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주위에 뛰는 러너들이 자기만의 고충이 있고 그래서 막 남들이 안 하는 걸 시도해 보기도 하고 저는 최근에 막 어떤 러너분의 소개로 그 런블랭크라는 커뮤니티 같은 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냥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시계 없이 뛰는 사람들 늘 그런 건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근데 거기 안에 100마일 러너가 2분이나 계시거든요. 근데 다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뭔가 속 시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해방구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스포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심적으로도. 네. 그러네요. 그게 매력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어떤 운동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이상의 초보 수준을 조금 넘어서서 계속 하게 되면은 뭔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들 거고 네. 약간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그러기 마련인데 그걸 어떻게 잘 대응해 나가면서 내가 이 스포츠와 계속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그 실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그냥 나라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도 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듣고 보니 정말 약간 속 시끄러운 스포츠라는 얘기도 좀 더 이해가 되고, 방금 짱돌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매력적이에요. 네. 뭔가 계속 하고 싶은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또 그거 말고도 이 책에서 뭔가 저처럼, 뭐, 저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뭔가 너무 깊게 위안을 받은 것 같고, 혹시 그래도 좀 위로나 혹은 뭐 도움, 혹은 위안을 받았던 경험이나 혹은 고민을 좀 풀어줬던 부분이 있으면 또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풀마라톤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 9월에 베를린에 나가게 됐는데 뭔가 한국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라면 약간 중간에 너무 힘들어도 DNF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기회가 올 것 같기도 한데 베를린에서 풀 마라톤을 처음으로 나간다고 이미 또 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목표까지는 못 하더라도 못 이루더라도 완주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시뮬레이션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임바님이 되게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제 대회 전날, 뭐 대회 시작 직전, 대회 중에, 대회 후에, 그 다음에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까지 엄청 자세하게 적어주시잖아요. 그 단계별로 세세하게 나누어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제 임바님이 설명해 주신 이야기고, 실제로 내가 겪는 건 또 다를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신 문장이 있었어요. 계절별 복장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고 거기서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경험해봐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내가 너무 모르고 불안하니까 막 이것저것에서 정보를 찾고 그럼 이렇게 대비해야겠다, 저렇게 준비해야겠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직접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안한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임마님이 적어주신 이런 것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난 모를 거다. 그래도 괜찮다. 경험해보면 알 거니까. 이런 말들이 되게 위안이 되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 체감 온도가 다 다르고 저도 추위를 많이 타서 이렇게 입으면 더울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입어야 안 춥거든요. 저 또 추위 많이 타는 분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다 경험해봐야 맞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가르치거나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위안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러너로서의 위안도 당연히 저도 많이 받았지만 요즘에 달리기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전하는 일도 조금씩 하게 되는데 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많이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는데 옷이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니니까 다 다른 거예요. 느끼는 어려움이나 어떤 수준이 다 다르고 그 전에 했던 운동이나 뭐 체력의 수준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인바님이 쉽게 이렇게 제안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초보자를 위한 4주 러닝 플랜 챕터가 특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 1분 달리고 1분 걷고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걸 보고 왜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걸 난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처음에 한 5분 정도 혹은 10분 정도는 그냥 천천히 달릴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그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천천히 달리라고 하지만 그거를 하는 것도 기초적인 어떤 심폐지구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정말 천천히 달려도 난 대화가 가능한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내가 왜 그걸 또 고집을 했을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면서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 달에 몸서관에서 할 비기너스 클럽이라는 그 첫 달리기 넷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정말 초초초초초초 달리기 프로그램을 한번 설계를 해보고 싶어요. 네. 정말 그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시작에서 이탈하기 너무 좋은 스포츠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러닝이.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막 러닝이 너무 무서워, 뭐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땀이 너무 많이 흘려. 혹은 막 내 내장이 흔들리는 느낌을 갖고 싶지 않아. 부터 되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막상 해보면 또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시작했을 때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몸서관의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에서 이제 위안에 대한 얘기까지도 했는데요. 이 책은 그만큼 또 막 예상치 못하게 훅 치고 들어오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 문장들을 한번 또 책을 읽었으니까 나눠보고 싶은데요. 한때는 기록에 연연하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더 빠르게 달리려는 욕심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다. 잠깐의 통증을 참고 훈련을 이어간 결과는 몇 주간의 러닝 금지와 더 길어진 회복이었다. 그때 결심했다. 다시는 숫자에 매몰되어 내가 왜 달리는지를 잊지 말자고. 러닝은 내 몸과 함께하는 일이지 내 몸을 소비해서는 얻는 성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뭘 하고 싶다고 그냥 막 밀어붙여서 뭐 한 달에 막 인바님처럼 뭐 1000km를 뛸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내 몸 자체를 그냥 소비하는 거로만 보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좀 따끔한 문장이면서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임마님이 유문진 작가로서 너무 문장력이 또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안을 받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두 개를 좀 가져왔어요. 러닝은 기록의 운동 같지만 사실은 반복의 운동이다.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처음엔 상상도 하지 못한 속도와 거리가 어느새 내 것이 된다. 소질이란 단어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든다. 하지만 러닝은 그렇지 않다. 지금 숨이 찬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꾸준히 계속하려는 마음. 그게 바로 러너의 진짜 재능이다. 라고 하셔서 지금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속도나 뭐 대단한 마일리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나 러너라고 말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꾸준한 사람을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직장인 러너에게 꾸준함은 유연함에서 시작된다. 계획이 틀어져도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유연함.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판단력. 한 주를 놓쳤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회복력. 그게 진짜 직장인의 꾸준함이다. 라고 꾸준함의 정의를 또 새롭게 해주셔서 그 부분도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이 두 문장 되게 좋게 봤고 당연히 밑줄도 되게 세게 쳐놨고요. 세게. 역시 뭔가 계속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지에 대해 얘기를 계속 책에서 녹아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입니다. 네. 저도 같은 맥락의 또 문장이고 앞에 그 오공님이 얘기해줬던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 당신이 못 뛰었다 해도 그냥 내일 다시 달리면 된다. 일주일에 6번 뛰기로 했는데 4번밖에 못 뛰었다면 그래도 4번은 뛴 거다. 다시 달리고 싶을 때 가볍게 나가면 된다. 그게 꾸준함이다. 앞에 얘기했던 꾸준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 돌아오는 능력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저는 저번에 요가소녀님 인터뷰할 때도 요가소녀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걸 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이 다짐이 계속 필요해서 하는 말이라는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인바님도 스스로 계속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음. 이걸 계속 나의 꾸준함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스스로 계속 다짐을 해나가는 차원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이제 원래 다니시던 직장, 본업을 그만두시고 전업 유튜버와 뭐 러닝과 작가님으로서 또 활동을 해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길게 직장인 러너로 살아오신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 말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작가님의 조언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뭔가 경험을 확실히 한 상태에서 내놓는 얘기여가지고 신뢰가 높으면서도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까지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자기도 뛰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너무 저는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책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책은 또 뭔가 신기한 책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시드니라는 책이에요. 사실 뭐 하루키야 뭐 너무 유명한 이제 소설가니까 제가 더 소개하진 않고요. 이 책은 그 하루키가 소설을 쓰지만 루포도 많이 루포로도 좀 유명한 작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대해서 기자로 참여해가지고 쓴 글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키가 뭐 당연히 뭐 달리기도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할 것 같은데 올림픽을 취재했어? 라는 일단 궁금증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일본에게 되게 중요한 대회이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 마라톤을 그 일본 선수가 우승을 했었던 대회예요. 근데 그때 그 선수가 다카오시 나오코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일본 여성 러너죠.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이제 이분의 그 다큐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셨던데, 근데 이 대회를 하루키가 가서 취재를 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도 당연히 했고 올림픽 대회도 뭐 육상 경기들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연히 이 책을 알게 됐는데 읽어야겠다. 그리고 하루키면 잘 썼겠지. 재밌겠지. 너무 네. 재밌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달리기에 집중되어 있는 책을 읽었으니까 실제로 막 대회에서 뛰는 사람들, 그리고 그만큼 치열하게 또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혹시 좀 잘 보일까요? 천천히 달리기 세계협회 옷인데요. 아까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저희가 몸서관에서 비기너스 클럽 AOY라는 브랜드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AOY의 대표님이 또 엄청 귀여운 옷들을 제작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페셔널 슬로우 러너는 프로페셔널 슬로우 러너. 네, 라는 귀여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아쉽게도 이번에 프로그램은 마감되었지만 추후에 옷을 판매하실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귀여워요. 갖고 싶죠? 네, 달리는 포즈의 세 사람이 이렇게 착착착 서 있는 게 뭔가 천천히 잘 그리셨대요. 뛰어가는. 네. 직접. 직접? 네. 그래서 더 귀엽네요. 그쵸? 너무 귀여워요. 부럽습니다. 네. AO의 대표님, 지혜님은 저희가 다음 주에 몸터뷰 시간에서 또 만나 뵐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킴킴님 다시 한번 샤우트아웃 하겠습니다. 이 장미 레지던스 이번에도 너무 좋지 않았나요?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또 냉찜해서 홍차를 우려주셔가지고 달리기를 읽다 녹음 전에 몸과 마음을 푸는 시간을 잘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달리기에 관한 책 이야기, 달리기를 읽다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동사를 발견하고 익히는 몸의 도서관, 몸서관 팟캐스트, 저는 저는 짱돌. 저는 오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